이제 여러분은 지구의 새로운 모습을 만납니다. Superman had X-ray eyes. So we see the planet as it couldn't be seen any other way. 지금 이 순간에도 땅, 하늘, 바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도시 곳곳에 설치된 탐지기들이 지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These cameras are out there in these most abject conditions, and they just sit there. And their little eyes are working for you. 감춰진 지구의 이면을 볼 수 있습니다. What we're doing is a little bit like a CAT scan for the planet. 이렇게 관찰하면 살아있는 듯한 지구의 모습이 잡힙니다. It's very easy to think of this as just a great big organism that's pulsing away just like I am. 이것이 여러분이 만나보지 못한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구를 꿰뚫는 탐지기로 이 세계의 비밀을 벗겨봅니다. 우리가 마추픽추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때에도 좋은 차는 있었습니다. 남극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때에도, 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때에도 좋은 차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100년 이상 호기심을 이어오는 동안 언제나 더 좋은 차는 나왔습니다. 새로운 호기심을 만나다 좋은 차 그 이후 All New SM7. 상조 가입하셨습니까? 상조 서비스 받아보셨습니까? 상조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보람 상조는 21년 동안 고객 감동을 실천하며 수많은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1588-1009 지금 전화하세요. 장내 전문 FD에서 국내 최초 고품격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 서비스까지 월 3만 원으로 10년, 20년 뒤에도 그대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1588-1009 보람상조. 지금 상조 때문에 불안한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걱정인 분 손들어 보십시오. 바로 그 손으로 꼭 눌러주십시오. 1566-0114 부모사랑 상조. 당신 곁에 앱손이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작업실에서도, 매장에서도 앱손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인사돈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아주 좋아졌어요. 요즘도 인사돌을 먹고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잇몸이 중요하니까. 대한민국 잇몸약 인사돌. 써보면 달라집니다. 인사돌이니까. 어느 시대에나 좋은 차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더 좋은 차는 나왔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그 차, All New SM7. 좋은 차 그 이후 All New SM7. 운명 같은 질주, 부드러운 로맨스, 거침없는 모험.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 타이어. 빅 큐리어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HD. 이따금 지구는 스스로가 살아있음을 알려줍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린 자연현상의 원인을 알지 못했죠.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 때문에 기침을 하듯이 화산이나 태풍, 심지어는 질병이나 오염까지도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의 증거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든 건 의외의 장소에서 비롯된 깨달음에서 시작됐습니다. 1968년 12월 달 궤도를 돌던 세 사람이 역사상 가장 뜻깊은 발견을 했습니다. 달의 어두운 부분 위로 떠오른 한 행성을 발견했죠. 바로 지구입니다. 처음으로 지구의 전체적인 형상을 보게 됐고 이 덕분에 이 땅에 사는 수십억 인구가 지구를 뒤돌아보게 됐으며 새로운 탐험의 시대가 열리게 됐죠. 신기술을 동원해 지구의 감춰진 영역을 탐험하게 된 겁니다. 머리 위에선 인공위성들이 탐지기를 이용해 지구의 가려진 부분들과 대기를 관찰합니다. 빙하 근처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는 서서히 진행되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감시합니다. 해저에도 심해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탐지기를 내려보냈습니다. 대기의 상태를 조사하고 도시들의 살아있는 리듬을 기록합니다. 각종 기술을 동원해 자연의 암호를 해독해서 지구는 물론 인류의 비밀도 밝히고 있죠. 우리는 지구의 거의 모든 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로 살아 숨쉬는 지구에 대한 지식들이 바뀌고 있죠. 최첨단 기술로 드러난 건 우리가 볼 수 없는 약 99%의 지구입니다. 지구의 뜨거운 내부죠. 이곳 사우스다코타주 평야에서 어스스코프 프로젝트의 과학자들이 지구 내면을 관찰하기 위해 전국적인 탐지기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US Array라 부르죠. US Array is a large grid of 450 seismometers that's slowly leapfrogging its way across the country in a grid of about 70-kilometer spacing. And we'll be headed towards the East Coast over the next few years. 아직은 미국 절반에만 설치돼 있지만 이 탐지기망은 지진계를 이용해 전 세계의 지진 활동을 감지합니다. These types of seismometers are so sensitive that we can record earthquakes from far away, earthquakes that go through all different types of rock. 지진계에는 지구 반대편의 지진까지 감지하는 동작 감지기가 포함됐는데 현지에서 느끼지 못할 만큼 미미한 지진까지도 모조리 감지해냅니다. This is the seismometer. It's the instrument that will actually sense the motion of the Earth. This is the device that sends all of the data over the internet. These are the final connections to bring the station online. 온라인이 연결되면 전 세계의 지진 관련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구 내부를 아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죠. We collect data, like the amount of time it takes for earthquakes to arrive at all these different stations, and we put it into our computers, and we can calculate these big 3D models. 이런 3D 모델은 지구 내부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지진파 단층 촬영이라고 하죠. Seismic tomography is a little bit like a CAT scan for the planet. So if you hurt your knee and you go in for a CAT scan, they're taking a 3D image of your knee. For the planet, what we're doing is creating 3D images of how fast those seismic waves travel through the Earth.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지진의 파장은 지구를 따라 퍼져나갑니다.
과학자들은 감시망을 통해서 지진 발생지뿐만 아니라 지진파가 통과하는 지하의 거대한 내층까지도 확인할 수 있죠. 이걸 토대로 처음으로 지구 내부의 모습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지구 내부의 상황을 알려면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US 어레이가 중요한 거죠. Because these stations are networked, it turns the entire continental United States into a unified sensor. US 어레이의 거대한 규모 덕분에 지구 내부를 확인할 정도로 섬세한 감지가 가능합니다. 지구 표면에서 5,150km 밑에 단단한 내핵이 자리합니다. 오래도록 베일에 감춰져 있었지만 단층 촬영 덕에 내핵이 철 결정체로 이루어진 구이며 그 표면은 산으로 덮여 있음을 알게 됐죠. 또한 조사 결과 내핵은 지구의 나머지 부분보다 빨리 돌 수 있다는 게 밝혀졌죠. 내핵이 뜨거운 액체 상태의 금속 안에 떠 있기 때문입니다. 2,900km 아래에 있는 외핵엔 방대한 양의 철과 니켈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대륙이라 불리는 거대한 바위 밑면에 자리한 산맥이 이 금속 바다를 덮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바위가 놀라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가소 변형된 뜨거운 암석 밑바닥인데 이 거대한 암석을 멘틀이라고 합니다. 단층 촬영 결과 거대한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초고온의 암석이 꾸준히 멘틀로 밀려 올라가고 여기서 다시 지구 표면의 얇은 암판인 지각까지 올라옵니다. 지각은 판이라 불리는 조각으로 나뉘는데 격동하는 멘틀의 자극을 받아 판은 서로 마찰하며 하루에 수천 건의 지진을 만들어냅니다. We always thought about the planet as being these onion shells of layers that don't play with each other. But what we're learning is that you can't take one without knowing about the other. And to better understand that, we need to know what's going on down there. 하지만 가볼 수 없는 곳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요? 일부에선 지진 데이터를 비디오 게임처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o if we rotate underneath, we can see all of these earthquakes happening beneath the surface underneath Alaska now. 지구 물리학자 마갈리 빌레는 지진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변환시키는 획기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3D 가상 체험 프로그램이죠. 이곳을 지구과학용 능동 시각화 센터라고 하는데 케이브라고도 부릅니다. So working in the cave is actually a lot of fun. You just sort of jump in and start looking at it, figuring out what's there. 케이브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있는데 프로젝터와 함께 정교한 소프트웨어와 컴퓨터의 연산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놀라운 영상을 만듭니다. 게임기와 비슷한 조종기로 영상을 조종합니다. 지구를 더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고 지구 내부에 들어갈 수도 있죠. The biggest advantage of using the cave is that it allows you to see things or find things that you didn't know to look for. 이 기기를 이용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볼 수 없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내부에서 일어나는 활동도 엿볼 수 있죠. This tool allows us to actually basically get inside of our data. We actually get to go inside the Earth as if we were there. 이런 영상을 통해서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지구 내부 활동의 연관성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유럽을 마비 상태로 만들었던 아이슬란드의 화산 활동은 1600여 킬로미터 밑에서 발생한 초대형 현상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아프리카 밑에서 들끓는 열기둥은 대륙을 가르는 요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하와이의 거대한 화산들은
뜨거운 액체 핵 근처의 반대륙에서 솟아오른 열기둥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죠. Earthquakes are just one part of it. Volcanoes are another part of it. Uplift of giant mountain ranges are another part. So that's all driven by motion inside the Earth. 전 세계에 탐지기를 설치하고 혁신적인 신기술을 도입해서 최초로 지표면 아래의 활동을 엿볼 수 있죠. 그럼 그 위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어떨까요? 아주 높은 하늘 말이죠. 현대 기술로 지구의 심장을 살펴볼 수 있으니 같은 기술로 지구의 폐도 볼 수 있을까요? 2010년 8월 파키스탄 대홍수로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러시아에선 폭염으로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화재가 발생합니다. 중국에선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수백 명이 사망합니다. 이렇듯 대기는 심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연관이 있을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우리의 탐지 기술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미국 해양대기청의 전 지구 감시과 연구원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매우 정교한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We like to look upon our job here as being a hospital that's looking at the Earth. And we measure the heart rate, the blood composition, and then we look at how this is changing over time. 지구 내부와 마찬가지로 대기에도 층이 있죠. 대기 전체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있긴 하지만 대기의 대부분은 하층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It's hard to believe, but if you fly in an aircraft at 30,000 feet, 90% of all the world's air is beneath you. 해양대기청에선 마치 의사처럼 대기를 관찰하곤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혈액을 채취하듯이 연구원들도 공기 샘플을 채취하죠. They come from the Mongolian desert, from Kazakhstan, from Siberia, from England, from a little island in the Antarctic. We collect them wherever we can, and we can get a reliable sample that represents a fairly large part of the atmosphere in that area. 이들은 대기에 포함된 가스들을 하나씩 검사해서 농도의 미세한 변화가 지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합니다. 공기의 대부분, 즉 99%는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1%를 형성하는 건 아르곤과 네온, 아산화질소, 그리고 이산화탄소죠. 과학자들은 바로 이 이산화탄소를 극한 기후를 만들어내는 주범으로 봅니다. 밀폐 용기에 담겨 도착한 샘플들은 각 가스의 분자 수를 세는 분광계를 사용해 분석합니다.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해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들이 전에 볼 수 없었던 대기의 모습을 그려내죠. Superman had X-ray eyes. He could look at something you couldn't see with a normal set of eyes. So when we look at more carbon dioxide in the air, by color coding it, we see the planet as it couldn't be seen any other way. 샘플에서 얻은 이산화탄소 데이터는 화면상에서 붉은 구름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지구가 숨을 쉰다는 거죠. The red is showing us that during winter, there's actually an excess of carbon dioxide, and that's because all the plants, the leaves have fallen and they're decaying and they're releasing carbon dioxide into the air.
And as time goes on, and now we're in summer, and when we look at the blue, we're really seeing that the leaves have pulled so much carbon dioxide out of the air in the northern hemisphere that turned it blue. 하지만 세계 각지에서 모은 샘플을 토대로 보면 매년 지구의 숨결이 얕아지고 있습니다. So what you see here is plumes of high CO2 that come up from the land because of respiration. And this is that same picture now, but for 30 years, where we see that CO2 increases all over the Earth. Every single year, CO2 increases. 1990년 이후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8%가 늘었습니다. 사소한 변화 같지만 이 변화 때문에 지구가 나날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Here we're looking at global temperature change. The mid-1940s, the planet is still pretty cool. And what we see as we get into the century that we're in now, we see it beginning to warm a lot. 시원한 파란색에서 뜨거운 빨간색으로 변했죠. 섭씨 1.1도에 불과한 미세한 온도 상승으로 거대한 지구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We're changing the physics of the atmosphere. You change the physics of the atmosphere, there's going to be consequences. 그 대가가 바로 홍수와 폭염, 점차 잦아지는 혹독한 폭풍이죠. 기후에 영향을 주는 미미한 대기 변화는 어떻게 연구해야 할까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대서양 허리케인이 몰려드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공군 예비군 소속인 기상정찰대가 괴물의 몸속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죠. 폭 643km의 허리케인으로 말이죠. 이름은 어리입니다. There's going to be some fairly intense weather out there, and we're going to essentially drive through most of it, straight through the center and into the eye of the storm. 시속 217km의 바람과 함께 허리케인 얼은 조자주 서베너에서 동쪽으로 563km 떨어진 대서양에서 북상하면서 동부 해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의 탄생 직후부터 인공위성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죠. 위성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가 허리케인의 온도를 쟀고 다른 위성에선 레이더를 쏴서 얼의 3D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얼의 구조가 드러났지만 고성능 인공위성도 수집하지 못하는 정보가 한 가지 있습니다. Sometimes you have to go in and take a look at what's really going on. And the one thing that satellite imagery still doesn't do that we do is measure pressure. That's really the lifeblood of a hurricane. 기압 측정을 위해 허리케인 속으로 들어가서 존대라고 불리는 정교한 원격 탐사기를 비행기에서 떨어뜨릴 겁니다. 이 실린더 안의 위성 위치 추적 장치가 풍속을 측정합니다. 또 다른 탐지기는 열을 감지하고 가장 중요한 기압을 기록하는 기압계도 있죠. 탐사기가 투하되면 작은 낙하산이 펴지면서 안정되게 하강시킵니다. 0.5초마다 존대는 측정된 수치를 비행기로 전송하죠. Okay, guys, we're inbound. Let's watch the chatter. Okay, 5 miles to go. And north to 90 knots on this northeast side already. Here we go. It's gonna get rough here right about now. 3 miles to go. 1 mile to the eye. And we're in it. It is nasty down below. Holy cow. I think that's pushing 70 knots, maybe more. You don't want to be down there.
허리케인의 눈 안에서 대원들이 존대를 투하합니다. 곧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943. My first look at this on. Sounds right. 측정 결과 얼의 위력이 약해지고 있음이 밝혀집니다. 안쪽의 기압이 높아지고 허리케인의 눈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It's not a real nice concentric eye like we thought it would be. Maybe get elongated, whatever. It's not open at the top. I think what we're figuring out is this thing is a little more disorganized and a little less strong than we thought it would be. Get a little farther north, maybe the water temperature's a little lower, so it's losing its energy. You can see the surface right there. As it sort of trucks north here, the water gets cooler and cooler. I think that is a recipe for this thing to continue to weaken. 이렇게 얻은 데이터는 허리케인의 상륙 여부와 강도 예측에도 도움이 되지만 대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공기의 미세한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이 데이터와 인공위성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면 강한 허리케인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엿볼 수 있죠. 지난 10년 동안 수집한 정보를 보면 허리케인의 위력이 점점 강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의 자취를 따라가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비교적 온건한 허리케인 대신 빨간색으로 표시된 강한 허리케인이 점점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We have more and more sophisticated satellites. We have faster computers and better models, and they allow us to look at the atmosphere. So we're learning a lot of our changing planet. MyW 글로벌 팀플레이. 전략적, 세계적, 과학적 팀 결성. 누구와?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나에게는 업그레이드된 자산관리 시작. 동양종합금융증권 MyW. 비싼 돈 쓰면서 100% 임모인지 확인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전 밀란이죠. 남들이 눈치채면 가발 안 하죠. 그래서 티나지 않는 밀란이죠. 티나지 않는 자신감 밀란. 가까이서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지금 상조 때문에 불안한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걱정인 분 손들어 보십시오. 바로 그 손으로 꼭 눌러주십시오. 1566-0114 부모사랑 상조. This is the emergency broadcast system. This is not a test. There have even been some sightings reported right here in the nation's capital. Federal officials advise all citizens to leave urban areas immediately. We have war-gamed out every scenario imaginable. Take your weapon, take your rock, take 3 days worth of food, and go. When the world's biggest question has been answered, are we alone? What will the answer be to our biggest threat? National Geographic Channel reveals the secret plans for alien invasion. 허리케인 속으로 들어가거나 보이지 않는 가스를 이미지화하는 등 대기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지구의 생태에 관한 놀라운 비밀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대기는 지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생명에 관해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생명체가 지구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대다수 사람에게 지구는 생명이 있어 특별합니다. 지구 전체가 생명으로 넘쳐나죠. 드높은 산에서 깊은 바닷속까지
생명체가 둥지를 틀지 않은 곳이 없죠. 우리의 기술로 본 생명은 과연 무엇을 말해줄까요? You got those clippers on you? Thanks. 해양학자 잭 바스가 오리건주 해안에서 연구를 하는 이유도 이러한 의문 때문입니다. 바스는 바다의 수수께끼를 풀고자 합니다. 16,000제곱킬로미터의 바다가 죽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This piece of the ocean is called the Hecata Bank, as this is where the lowest oxygens are found up along the Oregon coast. So this, when oxygens go low enough and the creatures can't get enough oxygen out of the water, this is when they flee, and that is so-called dead zone. 데드존은 바다의 황무지입니다. 산소가 거의 고갈돼 생물은 도망가고 미처 도망가지 못한 생물은 질식해 죽죠. As you go into one of these low oxygen zones or dead zones, you see dead animals, fish dead, being blown around in the currents. You see carcasses of crabs. These are the Dungeness crabs that are piled up on the sea floor. Do one from the frame to this side. 바스는 정밀한 탐지 기술을 이용해 이 현상의 원인을 찾았다고 믿습니다. 미생물은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지만 이런 생명체가 지구에 미치는 위력은 엄청나게 막강하죠. 지구에게 생명체란 사람에게 혈액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고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정화하며 바다가 산성화되는 걸 막고 대기 중의 가스 비율을 조절해 온도 조절 장치의 기능까지 하죠. 생명체가 중요한 존재라는 걸 이해하면 어떤 종은 그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도 알게 되죠. 전체 생명체 무게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2%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무게만을 놓고 본다면 사람과 개미가 동등한 위치에 있죠. 작은 남극 크릴 새우의 무게는 사람의 13배나 됩니다. 식물과 사람 간의 무게 비율은 3,800대 1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도 생명체 전체 무게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미생물과 박테리아 앞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미세한 생명체들은 사방에 널려 있죠. 체내에 사는 미생물만 해도 평균 1.3kg이나 나갑니다. 지구에 사는 미생물 수는 실로 엄청나서 미생물을 전부 모아 땅 위에 쌓으면 지구 전체를 1.5m 덮을 정도입니다. Good look? Yeah. 바스는 이러한 미생물 중 하나가 바다의 죽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스가 지목한 범인은 식물성 플랑크톤이죠. Phytoplankton as primary producers or the base of the food web. 식물성 플랑크톤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종의 하나입니다. 식물 같은 이 생물은 대기에서 수십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지구 산소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죠. 매년 이들은 바다 전역으로 퍼지며 증식하는데 이 현상은 우주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죠. 바스는 이 폭발적인 생명력이 바다를 죽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When you get that bloom, it's a great thing. On the other hand, when that plankton die off and they fall to the bottom, that's an organic mass of material that can then be decayed and pull the oxygen out of the water. 매년 플랑크톤은 점점 더 증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해저의 상황을 알아내기 위해서 바스는 환자에게 CT 촬영을 하듯이
바다를 검사할 탐지기를 내려보냅니다. What's important about the sensors we have out here is we're linking together the physics, the temperature, salinity, and the currents with the ecosystem response. 여러 종류의 탐지기들이 바다의 성분부터 생존하고 있는 생물까지 데이터로 전송합니다. So this is our main submersible instrument package. One of our main instruments here pulls water from the ocean, measuring the temperature and the salinity. Then that water passes down into this next instrument, and it's measuring the dissolved oxygen. The next thing that's in line here is this black tube on top here, and it's actually using light to detect the chlorophyll content in the water. 바스의 팀은 탐지기를 바다 밑으로 내려보내서 플랑크톤 증식률이 높아지는 이유를 알아내려 합니다. Let's go, Kim. All right, we're gonna put them in then. Everybody clear. All right. 10:30. 바다 밑바닥에 안착한 탐지기는 꾸준히 심해를 탐지해 정보를 전송합니다. 바스는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조종까지 할 수 있죠. We've got this sensor. It sends the data to the surface and sends it back to shore on a cell phone. And I can actually, on my computer, not only get that data, but I can talk back to it and say, something's funny happening now. Let's measure twice as fast. 데드존은 지구의 바다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라 탐사가 매우 절실합니다. 한때는 수십 군데에 그쳤던 데드존이 이젠 전 세계 해안을 따라 400군데가 넘게 생겼습니다. 노란색과 빨간색은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은 곳인데 아시아의 일본과 중국군에는 물론이고 호주와 북미 해안을 따라서도 형성됐습니다. It really is a change sweeping through the marine ecosystem here. Sometimes we use that forest fire analogy where it sweeps through an area and then you've got to rebuild that marine community. 바스는 탐지기를 사용해 심해에서 올라오는 해류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용승류라 불리는 이 해류는 해저에서 영양분을 끌고 올라오죠. It's just like fertilizing your garden in the spring. Wham, you get a bloom of plankton. Now, on the other hand, that same material, as it dies off and sinks to the bottom, that's the organic material that can decay and then rob the oxygen from the lower layers. 플랑크톤 증식이 산소를 고갈시키고 해저의 영양분이 증식을 유발한다면 용승류가 증가하는 원인은 뭘까요? In our system, the winds are very important to drive that upwelling. And if the winds change, it affects the upwelling in those lower layers. 바람이 따뜻한 해수면의 물을 바다로 몰고 나가면 해저의 차가운 물이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올라옵니다. 그러면 바람은 왜 변할까요? Now, global warming can change the winds. We're seeing that on the planet where wind patterns change, wind intensities change. Likely heard about hurricane intensity. So that's the change in the atmosphere. So here on the Oregon coast, we're receiving these lower oxygen deep waters, and the winds seem to be changing. And those two together are shaping how that oxygen zone plays out. 탐지기들은 생물과 대기와 바다가 한데 얽힌 복잡한 관계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명체가 지구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이 드러나죠. So we've never really had this information before. So we can now look at the ocean environment just like we do land environments and see how things are changing over time.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바다는 오랫동안 정복 불가능한 영역이었죠. 하지만 최첨단 탐지 기술이 도입되면서 해양 연구 방식도 획기적으로 변했죠. 어뢰처럼 보이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양 탐지기 중 하나입니다. 스프레이 글라이더라 불리는 로봇인데 몇 달씩 바다에 머물며 바다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죠. The spray is an underwater glider.
It profiles from the surface down to depths of 500 to 1,000 meters and back up. And while it's doing that, it measures a variety of things about the ocean, like the temperature, the salinity, the pressure, the velocity. The water measures the plant plankton, that's the phytoplankton. 러드닉은 몬터레이 베이 수족관 및 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작업하는데 글라이더 41호를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으로 보내 한 달 동안 탐지할 계획입니다. Serial number 41 has just been launched and it's on its way out into the waters off California. 바스가 오리건 바다에 내려보낸 고정 탐지기처럼 이 글라이더도 바다와 대기 그리고 생물 간의 역학관계를 관찰하게 됩니다. Spray 41 has sensors on it to measure chlorophyll, which tells us about phytoplankton. One interesting thing is as you move offshore, the amount of plankton goes down. In fact, at the same place, you see there's a front in salinity, also something of a front in temperature, and the plankton react to this front. 이러한 실시간 이동 탐지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바닷속 미생물의 밀도가 온도나 염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죠. The spray glider is a great example of novel observational instrumentation. It's an example of something we've developed here in the lab that we use to make new observations of the ocean. 생물은 지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를 변화시키고 조종해 왔죠. 하지만 생물이 지구를 변화시키는 방법과 그에 따른 뜻밖의 결과를 들여다보고자 할 땐 바다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종을 살펴봐야 합니다. 탐지기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려야죠. 지구의 모습과 냄새, 느낌은 지구상의 수많은 시스템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각 시스템마다 수십억 개의 요소들이 살아있는 지구를 유지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35억 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십억 종의 생물 중에서 인류만큼 빠르고 극단적으로 지구를 비운화시킨 종도 없습니다. 매년 전 세계 강보다 더 많은 침전물을 이동시키고 산을 깎아 없애며 숲을 평야로 만들기도 하고 기후를 비운화시킬 만큼 거대한 도시를 짓기도 하죠. 또한 대기의 구성을 바꿔놓고 바다의 온도를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일부에선 지구 역사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도 하죠. 인류세, 즉 인간의 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대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얼음과 눈에 미친 영향은 열병과 흡사한 형태죠. Yeah, this is a lot more ice in the water than it was the last time I was here. Like the chunks are bigger and there's a lot more volume. 알래스카의 맨던홀 빙하옥 위에서 사진작가 제임스 베일로그는 탐지기 대신 자신의 카메라로 변화하는 지구의 놀라운 모습을 담았습니다. These cameras are like my little pet robots. We set them up on these cliffs, and they're out there in these most abject conditions, and they just sit there, and their little eyes are working for you. 그 작은 눈은 수년에 걸쳐 시간당 한 장씩 사진을 찍습니다. 이 일을 극대륙의 빙하 탐사라 부르죠. Well, this is as pretty as it gets. EIS is a combination of art and science. I felt that there was an historical moment, there was a record that should be created, a voice for the landscape that could be projected out through these pictures, and I decided to do this project. 베일로그는 세계 각지 22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태양열판으로 작동하는 카메라엔
두꺼운 플라스틱 보호막을 씌워 극지방의 혹한으로부터 보호하죠. Some of the cameras are exposed to minus 30, minus 40 degree Fahrenheit. We have winds that are constantly in excess of 100 miles an hour in certain locations. You know, this is pretty rough going for this equipment. 하지만 카메라 덕분에 지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Climate change is kind of an abstraction to most people, but in these glaciers, it's a tangible thing where you can see these processes of massive change on the Earth happening right in front of your eyes. When I put those cameras up, this was all covered in ice in here. It's amazing how much it was changes. covered in ice all the way over there. My God,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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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빌로그는 3개월간의 카메라 관찰 자료를 수거하기 위해 맨더놀 빙하를 찾았습니다. Okay, now let's have a look. There it is. There's pictures. 카메라에 찍힌 빙하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부서지고 줄어들며 빙산으로 호수를 범람케 합니다. God, look at that. There's a lot more ice out there a little while ago. Mendenhall has been this amazing revelation for me. When we first put the cameras out, the glacier extended all the way across this lake. That was 3 years and 3 months ago. It's gone back about 200 feet per year. Nice. Good stuff. Nice. Look at the difference in how much you retreated. Yeah, it's amazing. Just a few months. 이런 현상은 알래스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Glaciers all around the world are retreating dramatically. 알래스카 및 다른 빙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이전에도 숱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지구의 기후 변화는 기복이 무척 심했죠.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던 시절엔 악어들이 극지방 호수가에서 일광욕을 했고, 반대로 지금보다 추웠던 시대엔 1.6km 두께의 얼음이 지구를 뒤덮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복은 지구의 위치 변화나 초대형 화산 폭발 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변화는 사람에 의한 것이죠. This is not natural variation. We are way beyond the realm of natural variation right now. It's very, very clear that these changes are taking place because of human impact on the environment. This is about fossil fuel burning. It's about us treating the atmosphere, the air around us, as a free garbage dump. Well, there we go. We got it. Cool. Looks good. Okay. Good to go? Yep. 비록 크기는 엄청나지만 맨던홀 같은 빙하는 사소한 기온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You know, a lot of these different glacier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re like different animal species. They respond differently to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 habitat around them. So what we've been able to create is a sense of individual dynamics in these glaciers that people have been using to understand how the glaciers respond to climate. 빌로그의 카메라는 전 세계 빙하들이 환경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록했습니다. We have this one glacier called Rink Glacier. The temperature never goes above minus 25 for months at a time, and yet this thing is alive. And these giant ice islands break off and they spin around in the fjord out in front of it and then somehow plow their way out through a frozen sea and out they go. We have a glacier in Greenland, the Ilulissat Glacier, that's moving 125 feet a day. That's a fantastic speed. And it's flushing 15 billion tons of ice into the ocean every year. I mean, it's like mind-boggling. All right. 이런 사진들은 값진 자료입니다. 다른 데이터 분석 시에 참고하면 전 세계 변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죠.
Scientists are taking these pictures and connecting the imagery to the climate, the warming, the daily variation in temperatures. All of that is tied to glacier behavior. A lot of things come together in these pictures, and different researchers are using them in different ways to tease out different parts of the story. 베일로그의 자료를 과학자들이 대기와 해저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결합시키면 생명체처럼 살아 숨쉬는 지구의 엑스레이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일까요? 실험용 쥐로 사람의 반응을 연구하는 것처럼 지구에 대한 실험도 가능할까요? 신기술 개발 덕분에 과학계는 처음으로 지구를 형성하는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죠. 지상과 지하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살아 숨쉬는 세계는 워낙 방대해서 한 가지 기술만으로 지구의 복잡한 조직을 살펴보기란 불가능하죠. 당신의 반려견이 말썽인가요? 걱정 마세요. 당신의 말썽꾸러기를 멈추게 하는 단 한 사람. 시저 밀란이 기가 막히게 해결해 드립니다. 자, 착하지? 그만. 오, 잘했어. 어우, 정말 기가 막힌데요. 개를 읽는 남자 독 위스퍼러.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HD. 과학계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연구소는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의 크기를 줄이고 유리벽으로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피어 2라고 명명했죠. The Biosphere 2 apparatus is a grand experiment in trying to understand how the Earth works, how different components of the Earth system all interact, and how they change and feedback on each other through time. 유리로 둘러싸인 바이오스피어는 각기 다른 네 가지 자연 환경, 즉 생물군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막과 열대 사바나, 바다와 열대 우림이 있는데 제특이 편대가 들어서도 될 만큼 넓은 공간 안에 형성돼 있죠. 과학자들은 특지선 돔 안에 형성된 이 작은 지구의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온을 높이거나 공기의 성분을 바꾸는 거죠. The entire facility is an apparatus that allows us to ask questions in a very sophisticated way. The building itself is a tool for doing science. 연구를 할 때 과학자들은 소형 지구 밑에 숨어 있는 시설에 의존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을 테크노스피어라 부르죠. The technosphere is where all the electrical, the plumbing, and the mechanical systems reside that make it possible for us to create our climate inside this mini world. 공기를 휘전시킬 거대한 통풍관도 있고 바이오스피어에 인공 비를 뿌리는 수도관도 있습니다. 인조 환경의 습도를 조절하기 위한 대형 가습기도 있죠. You gotta get these all snug, so if you do fall, they're not gonna slide. It'll catch you really smoothly. 자연과 기술의 조합 덕에 열대우림의 가뭄을 일으키는 실험도 가능해졌죠. An experiment that we could do here that is very difficult to do in the natural world is we can subject this entire forest to drought. 지금은 우림의 기온을 높이고 비를 중단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The reason that we have these sensors set up all along these towers in several locations in the rainforest is to see how the forest responds to these new variables. 이 안에 설치된 탐지기들이 측정하는 건 광합성을 비롯해 광투과율과 바이오스피어 안의 공기 성분 변화 등입니다. You can get information about whole forest responses by measuring things like change in carbon uptake and respiration by trees.
열대우림은 지구의 상태에서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대기의 성분을 좌우할 뿐 아니라 기온과 기상 패턴,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세상에 존재하는 종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 살며 수십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전 세계 산소의 약 4분의 1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원시적 밀림은 점점 사라지고 있죠. 1만 년 전엔 지구의 약 5,200만 제곱킬로미터가 숲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숲의 크기는 점점 줄고 있죠. 시베리아와 아시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북남미에서 숲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숲의 80%가 사라졌고 그나마 남은 것도 황량한 바다에 뜬 섬처럼 보입니다. 우주에선 이 과정이 더 잘 보이죠. 도로와 목장, 농지를 만들기 위해 숲을 제거한 탓에 꾸준히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남아있는 숲도 기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기후에 대한 숲의 반응은 밝혀지지 않았죠. 바로 그 숲의 반응을 이곳에서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Yeah, so just like the real rainforest, you kind of got to battle your way through branches to get where you want to get to. It can be a little tricky. 지금까지 밝혀낸 사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대우림의 거의 모든 게 변한다는 겁니다. Originally there were about 370 species. Now we're down to about 92. So that begs the obvious question, what characteristics allows these plants that are still here to continue existing? 진짜 열대우림에선 해답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이때 바이오스피어의 환경을 조절하는 능력이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과학자들은 여기서 실험을 한 뒤 실험 결과를 현실 세계와 비교해 볼 수 있죠. The power of Biosphere 2 comes from taking very complex systems, a tropical forest, and creating a model representation of a tropical forest to develop an understanding that we then can take back to the real world. 우주 비행사 3명을 실은 아폴로 8호가 지구를 조명한 이후로 우린 기술을 이용해 지구를 연구하고 관찰해 왔습니다. 뜨거운 지구의 내면에서부터 무자비한 태풍의 심장과 끝없이 움직이는 빙하까지 기술은 진정한 지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살아 숨쉬며 맥박이 뛰는 세계죠. 하지만 더 심오한 문제를 파헤칠 수 있을까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자연의 안보를 해독할 수 있을까요? 인류 사상 최초로 지구의 청사진과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탐지기를 쓴 이후로 예전에 알던 것과는 다른 지구를 보고 있습니다. 지구가 관성으로 우주를 떠도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지기로 더 심도 있게 지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전에 청사진을 읽어내는 데 쓸 수는 없을까요? 겉보기에 자연은 무작위적이고 정신없고 무질서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패턴이 있음을 알게 되죠. 꽃잎부터 굽이쳐 오르는 강줄기까지 기하학적인 형상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형상을
프랙탈이라 부르죠. 프랙탈은 각기 다른 비율로 계속 반복되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프랙탈의 일부를 보면 전체를 보는 것과 같죠. 프랙탈이 현실 세계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Don't step in the plot. It's very easy to trample this vegetation. 콜로라도주 시골 지역에서 생물학자 브라이언 엔퀴스트는 프랙탈을 토대로 지구의 호흡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We're using fractal geometry to help us understand and hopefully predict the total amount of carbon dioxide that comes in and out of the ecosystem, effectively how the Earth breathes. 엔퀴스트는 각 식물의 프랙탈을 알아내면 생태계가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소비하는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If you were to invent CO2 goggles and put them on, what you would see is photosynthesis and respiration in plumes and waves all across this valley. CO2 coming in, CO2 coming out. 엔퀴스트가 찾는 건 하나의 패턴입니다. 특정 식물이나 잎이 그보다 큰 주변 환경과 공유하는 성질을 찾는 겁니다. Within nature, we can identify patterns. Those patterns then can be described mathematically. And that's actually very powerful because then if we have a pattern, we can then use that to more accurately predict and understand nature. 자연은 겉보기엔 무작위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수학적으로 표현 가능한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팔을 엑스레이로 찍으면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학적 디자인이 보입니다. 상완골 하나가 하박골 2개와 연결되고 이 뼈는 손목뼈 8개와 붙어 있으며 손허리뼈 5개를 지나 손가락뼈 3개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숫자들 1, 2, 3, 5, 8은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유명한 수열의 일부죠. 이 수열에선 앞선 2개의 숫자를 더하면 뒤따르는 숫자가 됩니다. 이 숫자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나선 형태가 나오는데 이 곡선은 솔방울 패턴과 일치하죠. 앵무족의 껍질에서도 볼 수 있는 곡선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A pattern is effectively the basis of how to do science. Scientists look for patterns in nature. And as biologists, we look for patterns in biology. Once we identify a pattern, that implies then potentially we can predict something about the world.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피보나치 수열에서 연속되는 두 숫자를 골라 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1.618에 가까운 수를 얻습니다. 이 비율은 흔히 황금 비율이라 불리죠. 사람의 팔을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팔뚝과 손의 길이 차이는 이 황금 비율과 같습니다. 손가락뼈 3개도 마찬가지죠. DNA에도 존재합니다. 나선이 한 바퀴 휘전하는 길이를 분자의 폭으로 나누면 황금 비율이 나오죠.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 비율은 프랙탈의 좋은 예입니다. 마치 잎의 잎맥에 있는 패턴이 나무의 가지가 뻗는 패턴과 같은 것처럼 프랙탈은 서로 다른 규모로 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A fractal implies self-similarity. And a self-similar pattern then is a pattern that is repeatable and observable at multiple different scales of observation. 자연은 이러한 기하학적 특성에 의존하는데 이는 프랙탈이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거대한 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체내에 96,000km나 되는 혈관과 동맥이 들어갈 수 있고 1.8m나 되는 기다란 DNA 가닥이 미세한 세포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DNA를 모두 꺼내서 이어놓으면 64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명왕성까지 닿았습니다.
프랙탈은 생물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숲속에서 평범한 나무를 하나 선택해서 나뭇가지의 수와 크기를 재보면 그 숲의 나무 수와 크기까지도 가늠할 수 있죠. If you look at an individual tree, and if you step back and if you look at an individual forest, what you'll actually find is a similar mathematical pattern. 엔퀴스트는 바로 이런 패턴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한 그루나 잎 하나만 보고도 이 지역의 이산화탄소 분출 및 흡수량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And so what's really cool is that if you actually look within that branching pattern that you see within a leaf, we can see within the branching pattern of an entire tree, and actually if you look at how plants pack into the natural world, it's actually quite similar. So you should be very gentle with this one. 하지만 그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고된 작업이 필요합니다. If we have a closed, controlled little environment, we put our CO2 probe within the tent, and we can measure very quickly how fast then the plants scrub that miniature atmosphere of the CO2. So here, we're setting up the CO2 probe. Let's go ahead and lower the tent. Go. Chain off. So we're making a flux measurement right now. You can hear the little fans on the inside, and so we're mixing the air. These plants are scrubbing this little atmosphere of the CO2 that's inside the tent, and we can record how fast they're doing it. 448, 446. Wow, it's really dropping fast. 443. The plants actually took in about more than 10% of the carbon dioxide that was in that tent at the time. Yeah, great job, plants. So we're going to start chopping this one apart. 텐트 안에 있던 식물의 크기를 꼼꼼히 잽니다. 82.7. 82. 그리고 잘라서 봉투에 담아 연구소로 가져가죠. 6.5. 6.5. In the laboratory, we take apart plants and we measure the nutrients in the plant. So if we know how much plant material is in one space and we can estimate how much plant material is at the larger scale, that's how we can actually link our measurement at a small size to the measurement of carbon dioxide at a large size. 어려운 작업이지만 연구 덕분에 이 초원의 프랙탈 구조가 밝혀질 겁니다. When you clear a plot and pick out each of the individuals, what you'll actually find is a distribution of sizes. That is, there are going to be very few big individuals and a heck of a lot of small individuals. And what's absolutely fascinating is that pattern is a fractal pattern. As you zoom in, as you go from the landscape scale down to very small scales, at each of these different spatial scales, we see this same distribution of sizes. And that distribution of sizes is fractal, or self-similar. 엔퀴스트가 잎 하나에서 초원을 읽어낼 수 있다면 초원 하나에서 지구 전체를 읽어내지 못할 이유도 없죠. 이런 모델은 이산화탄소가 식물들에 의해 흡수되는 과정을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자연 환경이 변화했을 때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We're about to see enormous amount of change that's going to be occurring within natural ecosystems, and so we want to know what's going to happen. And what we're trying to do is utilize these underlying mathematical truths about nature to try to help us predict what may happen in the future. 자연의 수학적 성질은 지구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언어를 제공합니다. 자연의 설계 방식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과학자들은 지구의 활동 방식과 그 이유까지도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런 지식으로 인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나무를 연구할 때와 같은 수학을 적용해 사회도 연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인류와 지구 사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까요? 지구 전역에 변화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인공위성과 지상의 탐지기들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답이 있습니다. 지구 표면이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은 곳은 녹색이고 도시화가 심한 곳은 빨간색이죠. 지구상에서 사람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변하지 않은 곳을 찾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런 변화 중에서도 현대 대도시만큼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없습니다. 콘크리트와 철제로 둘러찬 환경이 살아있는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그 해답을 생물학에서 찾고 있죠. 물리학자 제프리 웨스트는 색다른 시각으로 도시를 바라봅니다. It's very easy to think of this as just a great big organism that's pulsing away just like I am. These buildings are really, so to speak, the skeleton of the city. These streets, the people walking down the sidewalks, the cars moving through, are really the analog to our circuitry system.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도시의 생물학을 접목할 수도 있을까요?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웨스트와 동료들은 도시의 데이터를 연구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부터 전기선의 길이까지요. You look at every possible metric or characteristic that has been measured across multiple cities. 웨스트는 이런 수치에서 생물학의 보편적인 패턴과 흡사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동물의 몸집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의 관계를 보면 놀라운 패턴이 눈에 들어옵니다. 몸집에 비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쥐는 심장 박동이 빠르지만 수명이 짧습니다. 코끼리는 그와는 정반대로 체중에 비해 필요한 에너지가 적고 심장 박동이 느리며 수명이 매우 길죠. 더 놀라운 것은 포유류들이 똑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Each mammal that has ever existed on this planet, no matter how small or how big or what color they are, we are each some scaled version of one single mammal. 이러한 비례 축소 혹은 확대의 법칙이 생물학에서 벗어난 분야에도 적용될까요? 바로 도시 말입니다. It's quite fascinating what we found. Just as a blue whale is a scaled up version of an elephant, which is a scaled up version of a human being, it turns out that New York is indeed a scaled up version of San Francisco, which is a scaled up Boise, which is a scaled up Santa Fe.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연에선 동물의 몸집이 커질수록 무게당 필요한 에너지는 줄고 생활 속도가 느려지는 반면에 도시는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요하며 모든 게 더 빨리 움직이게 되죠. 비싼 돈 쓰면서 100% 임모인지 확인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전 밀란이죠. 남들이 눈치채면 가발 안 하죠. 그래서 티나지 않는 밀란이죠. 티나지 않는 자신감 밀란. 타이어 바꿔야 되겠네. 제일 좋은 타이어가 뭐지? 믿을 수 있을까? T스테이션에서 마음껏 묻고 안심하세요. T-Station. 어느 시대에나 좋은 차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더 좋은 차는 나왔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그 차, 올류 SM7. 좋은 차 그 이후 올류 SM7. This is the emergency broadcast system. This is not a test. There have even been some sightings reported right here in the nation's capital. Federal officials advise all citizens to leave urban areas immediately.
We have war gamed out every scenario imaginable. Take your weapon, take your rock, take 3 days worth of food, and go. When the world's biggest question has been answered, Are we alone? what will the answer be to our biggest threat? National Geographic Channel reveals the secret plans for alien invasion. If you look at spread of disease, rate of transactions, all of these increase as the city gets bigger. Even the pace of walking. The rate at which you walk amazingly increases systematically with city size. 하지만 웨스트의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도시의 모든 것이 같은 비율로 변한다는 겁니다. If you double a city size, what you discover is an extraordinarily simple rule that your wages will go up by about 15%, the number of police goes up by around 15%, the amount of crime goes up by 15%. There is this 15% rule that stretches across the whole spectrum of human activity. 이런 비례의 법칙이 범죄와 질병처럼 동떨어진 듯한 요소들도 서로 연관이 있다는 증거일까요?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에도 어떤 자연의 질서가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They seem to be extraordinarily interrelated and interconnected. All of these scale together with the same exponent. This cannot be an accident. 정말 우연이 아니고 자연의 질서가 존재한다면 도시 내의 지구온난화와 범죄 같은 문제들이 서로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Just focusing on global warming or understanding risk in the markets or understanding problems of health and disease in Africa is dangerous. You need to have a much broader, integrated, holistic view. We need to understand how cities function to start to address these questions. 도시의 숨겨진 패턴과 리듬에 대해 많은 걸 알아갈수록 지구의 문제점도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죠. 하지만 도시민들은 이런 추상적인 문제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도시가 자신들의 생활에 미칠 영향에만 관심이 있죠.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주민들이 그 해답을 얻고자 첨단 기술을 사용합니다. Gonna turn on my GPS system, turn my Dust Track 2 on, and then I'm gonna take off on my walk. 여기선 실험에 자원한 주민들이 이동 탐지 기술을 이용해 도심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정밀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I think we all experience the environment as individuals, not as masses of people. So what we want to know is really what you're breathing and what I'm breathing. 필요한 데이터는 모두 주민들이 직접 수집하고 있습니다. There's a lot of health problems in my community, and I'd like to find out what's in the air and what my kids are breathing. All three of my children have asthma. 가방 안엔 정교한 공기 탐지기가 들어 있습니다. 매 초마다 공기를 흡입해 오염물질이 있는지 검사하죠. 그러는 동안 위성 위치 추적기는 샘플을 채취한 정확한 위치를 기록합니다. Different upper respiratory disease and the cancers that we have in our neighborhood. We get a lot of community people that come out and volunteer. This is what helps them to get the data that they need. 이렇게 모은 데이터로 공기 중의 위험 물질을 표시한 지도를 작성합니다. So this is our little walk around the neighborhood. And you can see that even in one circuit, it's not all the same. Green is good, yellow moderate, orange becomes unhealthy for sensitive groups, red gets pretty much generally unhealthy. Over here along the major commercial corridors where you might have trucks and buses passing through, levels are higher. It's all yellow. If this is consistent over a lifetime in the community, then this could be a significant health factor. 이 기술을 더 소형화해 이용한다면
우리가 사는 지역 공기의 유해성을 지도에 표시하는 작업에 활용할 수 있겠죠. I think what we're doing is a little microscopic version of what could be a global movement. If someday a parent trying to evaluate a daycare center can look at their smartphone on a Google map and say, oh, well, the daily air pollution levels here are pretty high. I don't think this is the place. 이러한 지역 정보는 우리가 사는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겁니다. 부동산 가격에서 정부 정책까지 거리에서 얻은 데이터가 지역 사회는 물론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죠. 그렇다면 미래엔 어떨까요? 각 지역의 변화를 포착할 때 어떤 신기술을 쓰게 될까요? 정부의 꾸준한 감시가 어쩌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콘크리트와 철제로 이루어진 섬들이 생명체처럼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도시 크기가 2배로 늘어날 경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전반적으로 모든 수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도시의 저주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탐지 기술이 도시의 성장에 따르는 질병을 진단해낼지도 모릅니다. 좋은 점은 더욱 보호하고 육성하는 거죠. Adam to the dispatch. 캘리포니아주의 리치먼드는 샌프란시스코만 북쪽 끝에 자리한 서민 도시로 오랫동안 빈곤과 범죄 등 각종 문제거리에 시달린 곳으로 유명했죠. 인구 10만여 명의 이 도시에서 이스터힐 공공주택가는 가장 살벌한 곳으로 손꼽혔습니다. There was a time where the police officers were told not to enter Easter Hill alone. You had to go in with 2 cars in order to make sure you had sufficient coverage. 하지만 이스터힐은 변했습니다. 지금은 리치먼드 빌리지라 불리는데 이곳의 평화를 유지하는 최신형 기기는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 기기가 언제 어디서 총성이 울렸는지를 알려주죠. 개발팀이 성능 시험에 나섭니다. Mikhail, you ready for the test? Roger, test fire number 1. Proceed with test fire number 1 when ready. 기기는 민감한 마이크로 총성을 잡아냅니다. 각 마이크에 총성이 도달하는 시간차를 토대로 총성이 울린 위치를 좁히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가 작동되면서 녹화를 시작합니다. Okay, did you get a gunshot? The location looks good. Mikhail, that last shot was 229 degrees and 2 degrees of elevation. Everything looks really good on this end. Nice work. Roger that. 리치먼드 빌리지엔 16개의 범죄 예방 카메라가 설치돼 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기는 모두 경찰이 관리하는 통제센터에 연결돼 있죠. 경찰은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해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합니다. Charles 31, countdown please. Charles 31 copies. 3, 2, 1. Test confirmed. Copy. Thank you. 그런데 이게 정말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Since 2006, when the system was installed, the police department has not had any responses to Richmond Village in regards to gunshot violence or illegal gunshots. 기술이 인류의 행동 양식을 바꿔놓은 것일까요? 이 지역에서 얻은 결과는 그야말로 대변혁이었습니다. 탐지기가 설치된 이후 총기 관련 범죄 발생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마을 분위기도 변해서 불과 몇 년 전까지 허름한 우리 같던 공공주택가가 깔끔하고 단정한 주거지로 바뀌었습니다.
The system actually works very well as a deterrent for the criminals in terms of their normal behavior. They know that if you shoot, we will zoom in and we will get a face. 도시의 성장으로 인한 폐해를 잡는 데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고성능 탐지 능력 활용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럼 도시 내 모든 걸 감시하는 건 어떨까요? 행인들과 교통 상황은 물론 건물과 도로, 다리의 상태까지 전부 본다면요. 한 실리콘밸리 과학자가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So, Matt, are you ready? Yep. Okay, so go ahead and tap on the box. You good? Yeah, that's nice. We're working on a technology that we call Central Nervous System for the Earth, or SENSE. 피터 하트웰은 혁신 기술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하트웰이 개발 중인 기계는 도시는 물론 지구 전체를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SENSE is really about bringing awareness to this brain that we like to think of the internet. 인터넷은 이미 대륙과 대양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오랜 세월 지리적으로 떨어졌던 사람과 장소를 잇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트웰이 개발한 기기가 인터넷을 거대한 탐지기로 변환시킬 수만 있다면 도시와 지구에 대해 얻는 정보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So we've taken this aerial photo of our campus, and the blue squares out here are where we put the sensor nodes. So from this map, we can click on a node, and for example, we can go to building 2 here, and then I can click on that node, and that will bring us up this real-time data coming in, streaming in from the node. This large mass of nodes out there really becomes the senses on the end of our nervous system. 하트웰의 탐지기는 사람이 느끼기엔 너무 미약한 진동을 잡아냅니다. 움직이는 물체엔 독특한 진동이 있는데 하트웰의 탐지기는 이걸 포착하도록 설계됐죠. 진동으로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지 같은 정보와 건물 손상 여부까지 알 수 있죠. What we can look at is the plot of the vibration of the building. And what we'll be looking for is any shift in these peaks, which may indicate that the structure or the health of the building is changing. Whether you're talking about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earthquake warning systems, security applications, water safety, innumerable things. We kind of came up, there was almost the possibility of almost 1 trillion nodes that you could deploy as part of a worldwide central nervous system. So let's see if we can find a place near the water pipe. All right. Yeah, let's set up over here. Yeah. 크기가 작고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 탐지기는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하며 무엇이든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Yeah, good signal coming in. 다리와 건물을 감시하도록 설치하면 구조적 결함을 감지해낼 수 있고 도로에선 교통 상황을 파악하며 공기 중의 독성을 감지하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외출 시 집에서 개가 뭘 하는지도 알려주죠. Hey, what was that? Oh, Moxie just came in through the dog door. He's a good girl. It's a really small signal, but it definitely shows up clearly. 일조개의 탐지기가 지구를 뒤덮은 걸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전령사 역할을 할 겁니다. Oh, yeah, nice big signal. All right, great. 사람과 지구의 교류에 대변혁이 찾아올 겁니다. 인터넷이 사람들 간의 교류에 혁명을 일으켰지 말이죠. SENSE really gives you this awareness so you can understand safety and the sustainability and the security of you and your families and try to improve those by having the information to see how you're affecting the planet. It's really an awareness of the planet. 총성에 반응하는 기기를 도시에 달거나 지구의 감지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우린 그 어느 때보다 지구에 대해 잘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특정 종을 탐지기로 만들어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인류가 탐지기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70억 인구로부터 올바르게 데이터만 읽어낼 줄 알면 되죠.
지구를 온라인에 연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탐지기를 설치하거나 What's important about the sensors we have out here? 노드를 쓰거나 The blue squares out here are where we put the sensor nodes. 탐지기망을 활용합니다. Because these stations are networked, it turns the entire continental United States into a unified sensor. 지구 탐사의 시대인 지금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공위성과 지진계, 잠수함 센서 등으로 더욱 광범위한 탐지기망을 구축해야죠. 하지만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미 존재하는 탐지기망을 쓸 수는 없을까요? 우리 자신을 탐지기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We've now got the ability to get very detailed information about people. But it's not from the kinds of satellites that we fly. It's from people themselves. 사람은 방대한 영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고산지대에서 가장 낮은 땅까지 육지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은 없죠. 그럼 지구에 대해 우리 스스로에게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곳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국가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흥하거나 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출생지를 중심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1인당 소득을 보면 더 많은 게 드러납니다. 이게 전 세계 사망률이고 이건 사람들이 굶주리는 곳이죠.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We use demographic data to know where the people are, first and foremost. But also, we need to know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people. For example, we need to look at the fertility rates. How rapidly is the population changing? So we get into properties of people. 일부 연구가들은 인구나 출생률의 변화, 사망률과 굶주리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고 지구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일례로 대기성분 변화는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뭄이 지속될 수 있고 식량난 때문에 기아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Climate change is much faster, and arguably the human populations are more sensitive because there are so many of us. 기아는 질병 발생률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핵이나 에이즈, 말라리아가 있죠. 이 두 가지 요소가 기후 변화의 지표로 쓰이기도 합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전에는 기후가 선선해서 말라리아로부터 자유로웠던 지역에서도 질병이 발생하고 있죠. 따뜻해지는 지구를 관찰하면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곳에 대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대 사회의 사치품과 연관지어 분석해 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휴대전화 사용이나 인터넷 사용, 패스트푸드 섭취 등을 말입니다. 이런 지도는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자연의 경계에서 멀리 벗어났는지를 알려줍니다. 50,000 years ago or so, our metabolic rate was 200 or 300 watts, even including our activity, and that was appropriate for our size. But now, we were using 11,000 watts. 먼 태고점. 사람은 생존을 위해 음식으로 탄 300와트의 에너지를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를 몰고 집안 전력을 공급하고 영화를 보고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과거보다 평균 3,800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It illustrates the problem that we have created by being so successful as social animals in creating the extraordinary society that we have now with all the various artifacts and the wonderful things that we all enjoy. It's not surprising that with approaching 7 billion people and with all that we're doing, that we're changing our atmosphere. And we're changing it faster than it's changed probably in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It's
a change that this planet hasn't seen and that we need to understand in order to prepare for. 이 지도를 통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낸 뒤 사람이 어떻게 지구상에서 지구와 더불어 살아야 할지 배워야 하죠. Both the environment in which we live, the planet itself, and humanity determine our future. We live with that mixture all the time. We are both creatures of our site, where we are, and also of our situation, the context in which we live. 이런 패턴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지구에게 하는 일을 지구도 느낀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구가 반격을 하는 듯이 보이죠. 지구의 정체를 밝혀내는 탐지기의 힘을 빌어 지구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신기술들 덕에 예전엔 알지 못했던 마치 생명체 같은 지구의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탐지기를 달았어도 무엇이 지구를 반응하게 만드는지는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엔 어떤 신기술이 나와서 살아 숨쉬는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까요? 그 신기술은 이미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쓰일 탐지기 망이 바로 우리니까요. 지구상엔 2.6제곱킬로미터당 117명이 삽니다. 어떻게 사람을 탐지기로 만들어 지상 최대의 데이터 수집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곧 그걸 실현시킬 도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0억 대의 휴대전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소형 컴퓨터 50억 대로 사람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탐지기가 될 수 있죠. 휴대전화는 이미 위성 위치 추적 장치로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대화는 물론 사람의 행동까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일부에선 휴대전화에 후각 기능을 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Our idea is to basically incorporate pollution sensors into mobile phones and other mobile devices. 휴대전화에 장착된 탐지기는 주인이 마시는 공기도 분석해 줍니다. So this is the concentration of carbon monoxide in the chamber that this sensor is reading right now. 전 세계 휴대전화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날씨와 이산화탄소 등의 수치는 물론 질병의 확산까지 감지하는 거죠. You get millions of sensors in the environment, and you can get a much better picture of what the environment looks like. 탐지 기술에서 중요한 건 해상도죠. 활동하는 탐지기가 많을수록 더 자세한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 사람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거대한 시스템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죠. 도시를 드나드는 자동차이든 대륙간을 이동하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통신망이든 간에요. 우리는 허리케인의 경로를 추적하고 바다의 황무지를 기록하며 사라져가는 숲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맴도는 수천 대의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해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성한 움직임들이 하나의 우주를 이루어 달과 행성 너머까지 뻗어나갑니다. 그럼 인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대 들어 이 살아있는 행성의 연구가 시작됐고 그 와중에 얻은 가장 뜻깊은 깨달음은 우리가 바로 지구이며 지구가 바로 우리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인 이 거대한 생명체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It's a complicated world, but I think we're onto something that is showing us how nature works.
첨단 기술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낸 힘이 인류와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란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인류가 품은 가장 심오한 의문에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e've learned an immense amount. But in the years since, we've built better and better networks. We have more and more sophisticated satellites. We basically have faster computers and better models, and they allow us to look at our changing planet. 비록 우리가 지구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왔지만 우리의 영향력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과거엔 없던 것도 갖게 되죠. 바로 자각입니다. I think that the outlook is really good for the planet because I think that we've developed an almost unrecognized understanding of how amazing the complex system is understood. 어쩌면 이러한 자각 덕분에 인류는 지구의 실패한 실험 중 하나가 아닌 길이 남을 성공작이 될지도 모릅니다.